핵심 2번입니다. 저압 및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얘기죠. 저압 전기설비의 개통접지 방식에 대한 얘기죠. 우리 개통접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우리가 어디에서 적용을 해요? 3상 4선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변압기 2차 측을 접지하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이해가 됩니다. 변압기 2차 측을 접지하는 방식이다. 여기도 개통접지에 속하게 되겠죠. 우리가 접지 시스템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보호접지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보호접지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개통접지 방식 있죠. 개통접지. 또 하나가 있다면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죠. 필의 시스템 접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해보는데 이 보호접지는 일반적으로 감전방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기구 외암을 접지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통접지는 그 개통에서 쓰는 거죠. 중성선 접지에 대한 얘기죠. 변압기 2차 측 접지도 마찬가지고요. 펠의 시스템은 결국 펠의 침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개통접지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놨다는 겁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했죠. 하나는 TN 계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TT 계통이 있고요. IT 계통이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세 가지 정도는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개통접지 사용되는 문자의 정의입니다. 먼저 T가 나와 있죠. 이 T다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개통접지에 TN계통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TT계통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IT계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얘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원계통, 우리가 3상 4선식이다라고 본다면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좀 하고요.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죠? 중성점, 얘가 접지가 되어 있다. 여기를 전원측이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여기를 전원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전원측이다라고 볼 거예요. 그럼 전원측을 어떻게 접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원측을 직접 접지하면 T다. 그래서 우리는 테라라고 읽어줄 거예요. 테라. 라틴어로 테라가 대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했다. 이런 의미로 T라는 문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가 I라는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I요. 이 I다라는 문자는 인슐레이션, 절연의 의미죠. 또는 임피던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준다면, 그죠? 얘를 끌고 와서 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끊어져 버린 결과죠. 절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임피던스를 이렇게 삽입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피던스가 큰 거를 삽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전원측을 비접지로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접지요. 얘는 직접 접지다라고 이해하라고 했죠.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고. 문자의 의미요. 자, 제 2문자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글자에 들어가 있는 T와 I의 의미를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죠? T하고 N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TN 계통이 있다고 그랬고요. TT 계통이 있다고 그랬고요. IT 계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T와 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만약에 그죠?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이건 제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 선을 더 끌어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L1, L2, L3, N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중성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상전선 또는 전력선이라고 보게 되죠. 검, 그죠? 회. 이렇게 보잖아요. 흑, 청. 이렇게 불렀었죠? 참고 좀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그죠?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노출도전부라고 얘기하죠. 노출도전부요. 옛날에 우리는 이걸 그냥 외암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외암. 그럼 여기에, 그죠? 상전선 하나에다가 여기에 기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점하고요.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해 준 거죠. 그래서 전압이 가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뭐 해줘야 돼요? 접지를 해야 되죠. 얘를 접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접지를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 도전부를 직접 대지로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얘는 보호도체가 되면서 직접 연결했으니까 T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죠. T. 그죠? 한 점을 대지와 직접 연결했다. 그럼 T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런 걸 TT 계통 이렇게 아마 부르게 될 거예요. TN 계통이다라고 하는 N이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죠? 중성점이 있죠. 그 얘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 이렇게 접지를 하느니 이걸 여기다가 연결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그대로 접지가 연결이 되죠. 이런 구조가 되니까 얘가 접지극이 있잖아요. 이런 계통, 그럼 중성선을 사용을 했죠. 그럼 이거는 중성선을 사용했으니까 TN 계통이다. 이런 문구를 쓰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2 문자, 두 번째 있는 문자 N과 T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T다라고 하는 건 노출 도전부를 대지로 직접 접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원축, 이 N선과 무관하게 대지로 연결했다는 얘기고요. N이다라고 하는 건 노출 도전부 전원계통의 접지점. 그죠? 통상적으로 중성점이 있었죠. 중성점이 없을 때는 선도체에 직접 연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성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지하겠다라는 의도를 갖는 겁니다. 자, 의미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자가 있을 때 중성선과 보호도체 배치다 이런 말을 썼네요. 자, 이게 S와 C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TN 계통에 대한 얘기죠. TN 계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하나는 TNC 계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TNS 계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TNCS 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CS계통, C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S가 올 수는 있으나 SC 이렇게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통 방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C가 의미하는 게 뭔가? 얘는 하나로 다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컴바인이라고 그러죠. 컴바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죠? C다라고 하는 걸 뭐하고 뭐를 보호도체 P2하고요. 중성선 N을 하나의 도체로 사용한다. 하나로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로 사용하겠다. 그걸 뭘 이용한다는 얘기냐? N선을 이용하겠죠. 뉴트럴, 중성선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중성선. 이거를 우리는 C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될 거고요. 자, 또 하나는 S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 S다라고 하는 얘는 S요. 얘는 분리, separated라고 부르죠.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P2하고요. N을 각각 개별로 쓰겠다. 이 말이 분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분리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도체 따로, N도체 따로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S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PN, 즉 P도체와 N도체를 하나로 사용한다 했으니까 이걸 더해주면 뭐가 되나요? PEN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PN. 그러면 이 PN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렇죠.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다. 이 P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보호도체라는 의미죠. 얘가 보호도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N이다라고 하는 게 중성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중성선 하나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걔를 묶어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실기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얘들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성선이다라고 하는 것, 즉 N선에 대한 얘기죠. 얘를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면 내가 N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P, 이건 보호도체라고 얘기하죠. 보호도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보호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PN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두 개가 섞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기하겠죠. 자, 이렇게 보호도체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한 번쯤 실기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TN계통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TN계통을 이렇게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Y결선이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T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 써요? 전원축을 직접 접지한다 그랬죠? 한 점을 대지와 직접 연결한 얘를 T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중성선이 하나 있었죠? 3상 4선이니까요. 이렇게 끌고 가봅시다. 그럼 얘를 N선, 중성선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L1, 얘를 L2, 얘를 L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먼저 TNC 계통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TNC 계통입니다. TNC 계통을 어떻게 만든 거냐? 이렇게 만들었죠. 자, 볼게요.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노출 도전부가 있습니다. 노출 도전부요. 노출 도전부가 뭐냐? 그죠? 우리는 기구 외암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를 노출 도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도전부.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그죠?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흘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죠. 이렇게요. 여기를 지금 충전부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 같은 경우라면 이 노출 도전부도 뭘 해줘야 돼요? 접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접지할 때요, 이 노출 도전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는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접지를 해준 결과죠. 이렇게 하면 접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선 하나를 가지고 이 선을 뭐라고 그럽니까? P2라고 얘기하죠. P2요. 얘는 뭐로 썼어요? 보호도체로 쓴 거죠. 보호도체로. 그래서 야, 중성선 하나로 보호도체 역할도 하고, 또 중성선은 여기서는 전력선의 역할을 하죠. 어떻게 전력선이 됩니까? 여기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여기서 압력이 가해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일을 하고요. 이렇게 타고 가서 폐로가 구성돼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력선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중성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선에 같이 썼으니까 이런 도체를 PN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이런 도체를 뭐라고요? PN 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N 도체요. 그래서 PN 도체니까 하나로 같이 썼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통을 뭐라고 그래요? 그죠? TNC 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NC 계통이요. 자, 그런데요, S계통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노출 도전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얘를 접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어떻게 접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접지하는 방식에 대한 걸 잠깐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얘를, 그죠? 여기서 선을 하나 따서 중성선을 여기서 하나를 따서 이렇게 가도 되죠. 이걸 P도체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만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이렇게요. 또는 이렇게 안 할 거면 어디서 선을 가져오면 돼요? 여기서 하나 따가지고 계속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해서 5가닥을 끌어내서 보호도체로만 쓰고 중성선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도 가능한 얘기죠. 왜 이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 정도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TNC 계통 같은 경우는 여기다 ELB다라고 하는 누전 차단기를 달 거 아니에요. 여기다 ELB를 답니다. ELB요. 누전 차단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는 것만큼 되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100을 보냈는데 100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얘는 그 부족분을 가지고 동작하는 게 ELB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A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할까요? 그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얘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는 게 10, 나가는 게 10. 그럼 같으니까 ELB가 작동을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누전이 생겼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A 정도가 도망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2A 정도가 밖으로 샜다, 흘렀다. 그러면 여기만 잠깐 볼까요? 10A가 들어와서 얘를 통해서 여기를 통과할 때, 그죠? 8A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얘가 작동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2A가 도망 나왔던 전류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ELB를 관통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10A가 되니까 얘는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TNC 계통, 그죠? 얘는 ELB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여기다가 ELB를 걸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ELB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차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ELB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다르다,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보호도체 P2로 쓰고요. 얘는 중성선으로 쓰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했다고 그래서 이런 걸 TNS 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하측으로 이 TNC, 즉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N계통은 TNC계통이 있고요, S계통이 있고요, 이걸 짬뽕으로 할 수 있는 TNCS계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TN계통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NC 계통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거니까요. 자, TNC 계통은 계통 전체에 대해서 중성선과 보도체 기능을 그저 겸용한 PN 도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죠. PN 도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 PN 도체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요. PN 도체. 얘는 굴이 쓰면 몇 스퀘어 이상 써야 돼요? PN 도체를 쓸 때는 1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됩니다. 알루미늄을 쓸 때는 16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쓰도록 돼 있죠. PEN 도체 굵기를 묻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PN 도체 굵기를 물으면 꼭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TNCS는 TNC 계통과 TNS 계통을 짬뽕을 한다 그랬죠. 일부분에서 PN 도체를 사용하거나 일부분에서, 근데 PN 도체는 반드시 S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성선과 별도의 P 도체, 보도체에 대한 얘기죠.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설명이 됐던 거니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TT 계통입니다. 자, TT 계통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전원축을 직접 연결한 거죠. 자, 이게 T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그죠 뭐가 있다고요? 노출 도전부가 있다 그랬죠?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줬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접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 한 점을 대지와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P2가 되겠죠. 얘가 보도체입니다. 그럼 얘도 직접 접지했으니까 T라는 문자를 써주는 게 맞죠. 이런 형태의 접지를 TT 계통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했다.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비 노출 도전부 얘 얘기하는 거죠. 노전부는 전원의 접지 전과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그죠? 독립적인 접지기의 접속, 이게 별도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얘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연결해야 된다고요? 중성선에다가 그죠? P도체를 연결할 수도 있다. 배전 계통에 거기다가 연결을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설비 전체에서 별도의 중성선과 보도체가 있는 TT 계통, 그죠?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런 개념을 의미한다. 우리가 저압 수용과 있죠. 저압, 이거 가정집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전원축은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고요. 기계기구 자체를 전부 다 개별로 접지를 해서 접지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압 수용과 쪽은 TT 계통이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자, IT 계통입니다. 자, IT 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Y결선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이게 중성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중성점입니다. 얘를 갖다가 직접 접지를 하면 T라고 쓴다고 그랬죠. 이건 T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I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 I다라는 문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바로 이 전원측입니다. 이 접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끊어 놓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I다라는 문구를 쓸 건데 이걸 인슐레이션 또는 임피던스가 큰 걸 삽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접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I의 의미는 비접지다, 접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노출 도전부가 있죠. 노출 도전부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류를 흘려줘 버리는 그런 물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걸 외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외함. 그죠? 이걸 노출 도전부 그러는데 노출 도전부는 반드시 감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접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접지를 할 때요 한 점을 대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죠. 이걸 보도체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접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노출 도전부를 직접 연결했죠. 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직접 접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는 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통을 IT 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IT 계통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쓴다고요? 병원의 응급실 같은데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IT 계통의 의미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